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로맨틱 컬러 블라우스 봉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봉제 진행하기 전에 제가 소매 패턴을 어깨 쪽에 셔링분을 안 벌리고 그냥 재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하고 봉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소매 여러분들이 패턴 떴던 소매 패턴이고요. 자, 이거를 셔링이 조금밖에 없어서 제가 여기에서 그냥 자르겠습니다. 셔링이 많으면 절개를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쪽 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간당간당 남게 이렇게 자르세요. 그냥 쑥 자르셔도 괜찮고요. 쑥 잘라서 끝에는 벌리지 않고 오므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축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서 선 하나 그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쪽에서 안 그러면 이쪽에서 여기 미미지 있거든요. 그쪽에서 똑같은 사이즈로 반 정도 온다고 생각하고 그려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 정도 모질라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위쪽만 있으시면 돼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맞추시고 자, 여기를 조금만 벌리세요. 많이 벌리고 싶으시면 많이 벌리시면 되는데 얘가 주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살짝 그냥 신용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지금 저는 이 소매 패턴이 앞판하고 뒷판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를 똑같은 사이즈로 벌리면 잠시만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기를 자, 3.5cm 정도만 제가 벌릴게요. 3.5. 많이 주고 싶으시면 더 벌리셔도 되고요. 이거보다 많으면 여기를 절개를 하나 더 이렇게 하셔서 여기도 같이 벌리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끝을 위에 3.5cm 그려놓고 이 끝을 맞추시면 됩니다. 여기를. 자, 지금 보시면 저는 여기 끝을 3.5cm를 똑같이 했는데 여기랑 지금 벌어지는 여기 올라가는 그 위치가 틀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기준은 얘한테 맞추시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리실 때 안 그러면 여기 그리실 때 수정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힘드시면 이 수준을 맞추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패턴이 저하고 또 틀릴 거거든요. 그래서 틀릴 수 있으니까 저랑 똑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요렇게 여기를 맞추면 양쪽에 벌어지는 양이 틀려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렇게 양쪽을 똑같이 벌리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똑같이 하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앞판하고 뒷판하고 소매 둘레가 아몰 둘레가 제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리실 때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모드로 여기를 죽이지 마시고 그냥 살리세요. 자, 높은 거 기준으로 한 1.5cm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시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여기는 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를 벌리시게 되면 여기가 커 보여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블라우스이기는 하지만 여기가 퍼프가 많아서 막 커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된 그 셔링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벌리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를 조금 그냥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자를게요. 여기를.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위쪽으로도 그 1.5에서 2cm 정도로 올려주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위에 올라간 이 부분도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 길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위를 굳이 올리지는 않아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패턴에서 보시면 여기도 같이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부터 소매 산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올라간 것도 3cm에서 3.5cm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여기가 큰 게 아니라 여기 셔링만 기본 그냥 패턴에서 여기 셔링만 살짝 준 느낌이라서 여기를 많이 올리시면 오히려 지금 샘플하고 실루엣이 좀 틀려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올리지 않고 이 상태에서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제가 깎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자, 시접은 다 1cm, 밑단도 커프스라서 1cm만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1cm, 여기도 1cm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자르겠습니다. 그냥 이 패턴을 자르면 안 돼서 제가 패턴을 안 자르고 패턴 위에다 선을 그려놓고 그 선을 보고 1cm를 잘랐습니다. 자, 중간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쪽이 앞판이거든요. 자, 1cm 지금 이동하셔도 되고요. 이거 그 소매 다르실 때 1cm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어깨 연결하고 니트 원피스 같은 경우에 어깨 연결하고 소매 달고 그 다음에 그 옆선을 받고 이렇게 해서 봉제 순서가 틀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르면 소매가 그닥 이쁘지는 않아요. 근데 봉제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도 소매 산을 1cm를 이동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짧은 팔은 괜찮은데 긴 팔은 그 뒷판 쪽으로 1cm 여기를 지금 소매 중심으로 보셨으면 1cm를 뒷판 쪽으로 이동하셔서 다리시는 게 훨씬 더 이쁘거든요. 지금 이 패턴에서 보면 이쪽이 지금 앞판이거든요. 앞으로 1cm를 그려놓고 그 선하고 소매 어깨하고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돌려서 달겠습니다. 맨날 하던 식으로. 사람마다 이렇게 규칙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떤 한순간에 바꿔놓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규칙이 있으시면 그 규칙대로 그냥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봉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여기 셔링분은 여기까지는 넣지 않고 여기만 살짝 들어가는 거라서 이 정도에서 소매산에서 한 15cm, 고구루 15, 여기도 고구루 15 이렇게 해서 5번 담으로 2줄 박으시면 되고 물론 시접에다 박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블라우스 봉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잡히는 대로 그냥 진행할게요. 자, 커프스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핀이나 송곳 이렇게 얹어 놓으시고요. 얘를 이렇게 해서 1cm 그려서 박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늘 11방 쓰세요.
그리고 구방 쓰셔도 괜찮습니다. 미싱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11방 쓰시고요. 미싱이 좀 익숙하신 분들은 9방 쓰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는 물실크라서 네, 얇은 원단이라서 자, 여기 딱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접힌 데에다가 핀이나 송곳 끝을 이렇게 놓으시고 1cm 자, 시접 0.5만 남겨서 자르신 다음에 뒤집어서 다리미로 다림질해서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자, 끝을 이렇게 끊으시고 이렇게 해서 다리미로 안쪽에서 누르세요. 안 것 없이 누르세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건 지금 앞판 자, 이거 칼라거든요. 자, 칼라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데 바깥선을 박으세요. 칼라가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근데 또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얘가 여기가 약간 각이 졌는데 그게 표현이 안 되네요. 자, 받겠습니다. 시접까지 다 박으세요. 바늘땀 줄이세요. 지금 이 칼라 칼라 모양이 지금 되게 라인을 잘 잡아야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본인이 해도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나올 확률이 없어요. 10번 해도 10번 다 해도 이거하고 똑같은 라인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애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라인을 잡아보세요. 예쁘게. 근데 저는 또 틀려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그죠? 저는 자료를 올려주는 사람이라서 되도록이면 똑같이 하면 좋은데 저도 이제 제가 이걸 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이거는 칼라만 이쁘게 하시면 크게 뭐 하실 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매를 여기 퍼프를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소매는 제가 퍼프 넣는 걸 다시 하겠습니다. 이쪽은 또 마음에 드는데 저쪽이 또 마음에 안 드네요. 양쪽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박아놓고 자, 시접 0.5만 남겨놓고 자르셔서 이거는 가름소로 해서 손으로 시침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름소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요. 지금 곡선이 이렇게 있는 데는 여기는 가름소로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끝끝이 자르세요. 0.5보다 조금 작게 자르세요. 여기는 시접이 많으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곳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가름소를 해서 가지고 올게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반대쪽 커프스예요. 이렇게 해서 얘도 1cm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뒷판하고 앞판하고 어깨 좀 먼저 연결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부룩 쳐서 가지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깨. 자, 이게 원단이 얇은 원단들은요, 끝에 되돌아박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되돌아박기 하면 얘가 며질 수 있어요. 원단이 얇은 원단들은. 그리고 바늘땀도 적당히 너무 촘촘하지 않게 며져요. 너무 촘촘하게 하시면 원단 얇은 거, 특히 이제 거즈같이 엉글면서 얇은 것들은 그 원단을 그 바늘땀을 촘촘하게 쓰시면 다 며져서 나중에 입기도 전에 다 며져요. 그래서 작업하는 도중에 며지기 때문에 너무 촘촘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그 미싱 조절하는 거는 이거 조립하는 사람이 해놨기 때문에 다 틀려요. 뭐 바늘땀 2 하세요, 2.5 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조립할 때 이 작업하는 사람이 몇에 기본 맞춰놨는지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그거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늘땀 박아놓고 바늘땀 크기가 얼마인지 그걸 기준으로 보셔야 되세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앞판하고 뒷판하고 이 안단을 연결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이거 좀 어려우시면 앞판 따로 뒷판 따로, 이 안단의 앞판 따로 뒷판 따로 이렇게 해서 그 심지를 먼저 박으신 다음에 하시면 좋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어깨 부분에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무리가 완성도가 조금 안 좋아서 제가 겉감하고 안감하고 다 어깨를 먼저 연결해 놓고 가름솔 한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면서 제가 또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는. 네, 미싱 좀 하신 분들은 괜찮을 겁니다. 이거 붙일 때만 좀 조심하면 돼서. 자, 이렇게 해서 고요. 그 다음에 자, 안감 이 심지도 자, 풀 있는 쪽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위로 오시고 풀 있는 쪽이 겉이라고 생각하고 박으세요. 풀 있는 쪽, 풀 있는 쪽 겉하고 마주 놓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깨 오브룩 이렇게 합쳐서 쳐서 가지고 왔고요. 자, 이거는 시접은 뒷판 쪽으로 넘기세요. 이렇게. 넘기시고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지금 칼라거든요. 칼라 가름솔 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하세요. 자, 그리고 고기 많은 데는 이렇게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놓고 하시면 좀 쉽습니다.
하기 힘드시면 안 하시고 그냥 스팀 하셔도 되는데요. 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뒤집으시고요. 여기 칼라 끝 고기 있는데 각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시침하시면 됩니다. 자. 시침하실 때 안겉 구별은 여러분들이 구별해 놓으시면 되고요. 보통은 선을 그려놓은 데가 박으려고 선 그려놓은 거 있죠? 거기가 안쪽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심지를 두 개 양쪽 다 붙여놓는 경우에는 그거는 크게 상관없고요. 심지를 안 붙였을 때는 심지 붙인 곳이 안쪽이고요. 보통 맞춤복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기성복은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기성복은 거의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심지를 다 붙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처럼 네, 저는 맞춤복에서 일을 배워서 네. 근데 뭐 맞춤복이 기본 아닌가요? 기성복보다? 자, 이렇게 해서 안쪽에서 겉감이 0.12cm 정도 보이게 이렇게 해서 시침하셔서 다림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시면 더 비기 싫어요. 저도 이제 그냥 할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귀찮아서. 근데 뭔가 좀 안 이쁜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거든요. 맨날 하던 짓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시침 다 하셔서 다림질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제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안단이에요. 자, 안단 여기 요거는 이거 가름솔 안 하고 그냥 박으셔도 되는데 이거 지금 처음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자, 어깨 연결한 거 가름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심지라서 얘도 가름솔을 하셔야 되는데요. 심지라서 여기에 풀이 묻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 마시고 그냥 핀을 꼽는 게 더 나으실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퍼프스입니다. 안것 없이 다리 위로 누르세요. 왜 그러냐면 커프스를 요즘은 걷어 입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다리미를 대는 쪽은 이쪽이 돼야 됩니다. 안쪽이 1cm 접어서 꺾어놓은 데가 겉이에요. 그래서 다리미는 되도록이면 안쪽에서 하시면 좋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림질 해놓을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처음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좀 핀 좀 꼽아서 가지고 갈게요. 여기 겉과 여기 풀 안 묻은 쪽이 마주 봐야 되고, 시접은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자, 어깨 이렇게 맞추셔서 여기 가장자리를 박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마무리가 되는 그런 봉제 방법이에요. 이거는 학교에서는 안 쓰는 거고요. 현장에서 뭐 학교에서도 알면 가르치면 되죠, 사실은. 근데 막 이렇게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수업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가장 딱 그냥 기본 딱 가르치면 15주가 금방 지나가니까. 자, 여기도 많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뭐 수업이 막 탄탄한 것도 아니고 딱 기본 끝나면 뭐 계속 연이어서 막 많이 이렇게 가르칠 수 없는 거라서. 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실무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이론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이론을 잘하는 친구는 보통 실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점 따기 위해서 이론을 잘하는 친구는 이론만 듣고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의류학과를 뭐하러 들었나 이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해요. 근데 뭐 의류학과가 마케팅도 있고 소재도 있고 복식 미학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실무가 전부는 아니라고 봐야죠. 근데 막 저는 이제 실무 쪽이라서. 자,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걸 박아서 이쪽으로 다시 올 건데요. 박는 선은 여기에서 1cm, 이쪽 가장자리에서 1cm 시접을 박는다고 생각하시고 1cm를 이렇게 다 박아서 가지고 오세요. 1cm. 이게 0.5cm 남겨놓고 자를 거거든요. 자, 제가 1cm 이게 뭐 더 지금 넓어도 상관없거든요. 0.5cm를 저는 박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0.5cm 남겨놓고 1cm를 박더라도 0.5cm를 남겨놓고 자를 거라서 0.5cm를 박으셔도 괜찮고요. 처음에 자를 때 0.5cm 시접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뺑 돌려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아서 제가 가지고 올게요. 박는 것보다 여기 다음 과정이 더 중요해요. 그 다리미로 하는 과정이 있어서 박는 거는 여기 위치 박는 것만 말씀드리면 박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박는 건 박아서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아서 가지고 왔고요.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여기 시접 일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박는 거는 보통 원단이 좀 얇은 경우에 이렇게 박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시접이 컸다 작았다 하면은 비기 싫어요. 비쳐서. 그래서 일정하게 이렇게 디테일한 거 할 때는 이렇게 데스망 위에다가 올려놓고 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더 가깝게 보여서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얘를 이렇게 뒤집으세요.
마시고 여기를 당겨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얘를 이렇게 해서 이 심지를 여기에다 붙일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바닥에다 놓고 하면 조금 힘들어서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데요. 이렇게요. 다 붙이지 마시고 여기 처음 여기만 먼저 붙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심지거든요. 시침하는 거하고 똑같이 겉감이 한 0.2cm 정도 보이게 이렇게 해서 다림질 여기 먼저 하세요. 여기는 딱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만 일단 먼저 작업하세요. 왜 그러냐면 얘가 틀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 안쪽까지 다 하시면.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판판하게 놓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여기 가장자리가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거든요. 바이어스 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 이제 바이어스를 치거나 안 그러면 접어받기, 오그룹 쳐서 접어받기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씩 이제 원단에 따라서 디자인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게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뺑 돌려서 겉감이 너무 많이 위로 올라오게 하지 마시고 일정하게 시침하셔도 괜찮아요. 시침하셔서 하셔도 괜찮은데 이게 시침할 건덕지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처음에 하시기 힘들으시면 시침하셔서 한꺼번에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힘드실 수도 있어요, 처음 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여기 먼저 하시고, 그럼 이렇게 1차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얘를 판판하게 놓으시고 나머지 이렇게 붙이세요. 여기 다림질 하실 때 여기는 약간 비바이어스거든요. 늘어나지 않게 조심하시고.
평탄하게 놓고 반대쪽도 원단이 좀 두꺼운 거는 이렇게 못하고 가장자리를 바이어스 칠 때가 제일 많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좀 귀찮으면 안 그러면 안단에다가 심지를 붙이면 안 되는 그 원단이거나 디자인이다 그러면은 끝을 오브룩 쳐서 0.5cm 접어받기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원단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여기 겉으로 나온 그 심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잘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곡선이니까 이제 여기 올려놓고 하시면 조금 편하실 테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잘라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가장자리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예요. 이 지금 바느질 방법이 여기 가장자리 마무리하기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봉제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칼라거든요. 이렇게 다리미를 눌러서 가지고 오시고 여기 시접은 처음에 그렸던 그 완성선 그린 밑 칼라 쪽 있죠? 그거랑 똑같이 사이즈를 잘라서 가지고 오시고요. 얘가 사실은 그 롤 칼라면 여기 여유분을 살짝 주면 좋거든요. 근데 롤 칼라가 아니라서 그냥 하셔도 되고 만약에 여유분 주시고 싶으면 이렇게 꺾어서 여기 1cm 시접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꺾어서 여기를 주시면 되는데 크게 반응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하도 안 하도. 왜 그러냐면 이 끝이라서 세일러 칼라도 똑같고요. 플랫 칼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 자, 여기 몸판 소매 먼저 제가 달게요. 자, 여기가 지금 뒷판이고요. 자, 소매는 잠시만요. 네, 자, 이렇게거든요. 자, 이게 여기 중심 표시해 놓은 데 있을 겁니다. 그게 뒷판 쪽으로 1cm 넘어가세요. 여기 소매 그 표시해 놓은 중심 표시해 놓은 데서 이게 그냥 하니까 소매가 약간 그 돌아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핀 먼저 꼽아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대충 맞추셔야 됩니다. 네,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그래도 6cm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없네요. 7cm인데 그죠? 중심에다가
여기 이 어깨 중심입니다. 어깨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가 그래도 약간 작은 느낌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받겠습니다. 또 워낙 조금 들어가긴 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1cm 자, 여기는 제가 그냥 오브룩 칠게요. 색깔 맞추셔서 오브룩 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어제 밤에 배탈이 나가지고 사실은 일을 못했어요. 위경련이 좀 와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스트레스 같은데 아침에 딸내미가 엄마 스트레스 아니야? 이러면서 네, 의외로 신경정신과 가니까 잠 안 와서 약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많더라고요. 저는 잠 안 오면 안 자거든요. 안 자고 일이 뭐 항상 있으니까 일을 하는데 저처럼 집에서도 일을 할 게 없으시면 그렇다고 남들 다 자는데 막 우당탕탕 하면서 일할 순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아니니까 괜찮은데 굉장히 괴로워들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세 들면은 잠이 잘 안 온다고 나보고 어떤 아주머니가 나이 조금 더 먹으면 금방 표신한다고 이러시면서 네, 67이시라고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젊은 아가씨들도 많아요. 잠 안 와서 약 먹는 아가씨들도 많더라고요. 자, 반대쪽도 이거 좀 많이 풀어야겠네요. 현대병 같아요. 잠 안 오고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게. 스트레스는 뭐 없는 사람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는 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정도차죠 이제. 자, 얘도 이쪽이 지금 앞판이고요. 여기가 중심이고. 네, 이렇게 해서 중심 맞춰놓고 네, 이렇게 맞춰보세요. 맞는지. 핀 이렇게 꼽아놓고 박으세요.
있고요. 여기를 두 개 다 합쳐서 제가 오버룩 쳐서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오버룩 쳐서 쳐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선을 박을 건데요. 옆선 박기 전에 자, 여기 셔링 있잖아요. 그래서 2번 땀, 5번 땀으로 두 줄 박으세요. 자, 시접까지 다 박으세요. 두 줄. 이렇게 두 줄 박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리신 다음에 밑실 잡아당기셔야 되세요. 항상 소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실 잡아당기시면 조금 잡아당겨지다가 안 잡아당겨져요. 그러면 아, 내가 우실 잡아당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여러분들 컵 수박하는 거 있죠? 걔랑 길이 맞추시면 됩니다. 자, 양쪽에 시접 1cm씩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네요.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가운데에다가 소매 가운데 쪽에다가 밀으시고요. 자, 양쪽 끝은 점점 가면서 없어지게. 너무 없으면 좀 미우니까 가운데에다가 약간 모르시고 점점 가면서 양쪽 다 없어지는 모양으로. 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반대쪽도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려놓고 하시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것도 현장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거 물리실 때 봉제 된 곳을 물리셔야 됩니다. 엉뚱한 데 물리시면 안 돼요. 잡아당길 때 좀 불편합니다. 딸려와서. 봉제 된 곳이 이렇게 물려 있어야지 얘가 잡아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대충 맞추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더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네요. 자, 여기 이런 데도 약간씩 그냥 아, 여기 뭔가 좀 있구나 이런 느낌 되게 양쪽 끝도 완전 없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두 줄 박아 놓으시면요. 송곳으로 두 줄의 가운데를 이렇게 훑잖아요. 그러면 주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셔링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손으로 할 때보다 훨씬 더 예쁘게 잡혀요. 네, 이렇게 해서 맞추시고 자, 이제 옆선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선 연결하시기 전에 옆선 밑단 쪽에 트임 하고 싶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겨드랑이 이렇게 해서 맞추시고 자, 그 앞판을 위로 올라오게 박을게요. 여기는 기본 맞추셔야 되고 아래까지 이렇게 하셔서 자, 1cm로 박으시고 만약에 여기 트임하고 싶다 그러면은 밑단이 한 2cm 여유분 있다 그러면 여기 트임을 구해서 10cm 정도 주시면 되고요. 네, 이거는 이 샘플은 없습니다. 트임은 참고하시고 자, 1cm 핀 꼽으시고 핀 꼽아서 하세요. 저는 이게 자꾸 맨날 하던 버릇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
맞춰서 그냥 1cm 박으시면 되고, 필요하시면 선도 그려서 핀 꼽아서 박으세요. 그리고 박으시다가 쎄하면 그만 박으셔야 돼요. 이제. 어째 잘못 박은 것 같다 그러시면 얼른 빼셔야 됩니다. 여기 소매 끝은 여기 트임이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트임 표시해 놓은 데 있습니다. 거긴 되돌아박기 하시고요. 이렇게 될 때는 여기는 전체를 다 그 가름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기성복은 여기서부터 요 정도는 그냥 합쳐서 받고, 여기는 이렇게 가름술을 할 거거든요. 양쪽으로 이렇게 될 거라 여기는 따로따로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우시면 오브룩 칠 때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오브룩을 쳐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그게 힘드시면 따로따로 다 오브룩을 치셔서 가름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반대쪽도 이게 색깔이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저는 입지는 못하는데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하거든요. 아직 이 색깔을 환한 색깔이 안 받는 얼굴이라서 색깔 그 얼굴 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 여기 겨드랑 맞추시고, 자, 끝 맞춰서 여기도 트임 있습니다. 1cm. 자, 여기 되돌아박기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cm. 이렇게 박으시려면 이쪽하고 이쪽이 시접이 일정해야지 이렇게 박을 수가 있어요. 가장자리 맞춰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절대로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요. 그리고 이제 점수를 매기려면 이걸 다 재거든요. 뭐 재지 않아도 눈을 보면 알지만, 그런 게 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학교에서는 퍼커링이라고 하거든요. 퍼커링이 안 생겨요. 그래서 뒤에서 잡아당기면서 박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오브룩을 쳐서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먼저 해서 가지고 와야겠네요. 가져오고 밑단을 제가 접어서 가지고 올게요. 그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오브룩 쳐서 뒷판 쪽으로 시접 넘겼습니다. 그리고 밑단 이렇게 꺾어서 가지고 왔고요. 자, 여기 오브룩은 그래서 치실 때 여기 따로 얘 따로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합쳐서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름술 하시고 나머지는 뒷판 쪽으로 넘기시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매 여기 시접은 여기 위쪽은 어느 정도는 한 어깨에서 한 12cm 이 정도는 위쪽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올리셔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소매에 셔링이나 주름이 들어간 경우에는 물론 제 어깨에 있을 때에는 밑으로 내리는 게 맞아요. 소매 쪽으로. 근데 이거는 지금 몸판 자체를 어깨를 파놨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얘를 위쪽으로 올리는 게 더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셔링분이 너무 많지 않아서 밑으로 내려도 상관없지만 원래는 이렇게 한다는 거.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커브수 먼저 다룰게요. 자, 여기는 조금 디테일한 곳이니까 잘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박힐 선 좀 표시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얘도 시접이 1cm 일정하게
안쪽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게. 자, 여기 이 소매가 한 0.2cm 정도가 길면 더 좋아요. 얘가 0.2cm 정도가 커프스가 안으로 올라오게. 그래서 이쪽이 지금 겉이고요. 안쪽 이렇게 뒤집어 놓고 안쪽에다 놓고 박아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하시기가 편하세요. 자, 이건 되돌아박기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핀 꼽으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잊어버리고 핀을 안 꼽네요. 옛날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서 이제 시접을 많이 박으시면 소매 길이가 짧거나 길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 사이즈로 여기 박는 위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위로 이렇게 올리셔서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 끝을 예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튀어나오면 안 돼요. 커프스가 튀어나오지 않게. 그래서 처음 박으실 때 여기 끝 박으실 때 얘가 0.2cm 정도 크게,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끝에서부터 박을 건데요. 사실은 이게 끝에서부터 안 박을 때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끝에서부터 박으면 여기 되돌아박기 하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 이제 얘는 얇아서 괜찮은데 조금 도톰한 것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끝에서부터 박으면 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중간서부터 박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 트임이 중간에 있을 때 여기 정도의 트임을 할 때 그렇게 박아요. 그러면 이 끝에서 시작 안 하고 중간 정도에 박아서 한꺼번에 한번 다 돌리죠, 스티치를. 자, 0.2cm 핀 꼽으셔서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핀 안 꼽아도 하시기 힘드시면 핀 꼽으실 거니까 뭐. 근데 뭐 그냥 2배속으로 막 이렇게 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들 많이 보시던데요. 뭐 저 이거 뭐 보실만 하니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 따라서 하기도 하겠죠. 초보이신 분들은 2배속으로 하면 휙휙 지나가니까 그냥 설명도 하나도 안 하고, 2배속으로 하면 멘트를 따로 녹음을 해서 거기다 입혀야 돼요.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딱 맞추기가. 그래서 제가 하다가 말았어요. 2배속 하다가. 자, 되돌아박기 하시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바퀴 돌리겠습니다. 자, 0.5cm. 근데 이 봉제하는 거는 조금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그냥 영상만 봐도 설명 없어도 그냥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외국 패턴 같은 거는 아라비아 숫자는 공룡이잖아요. 공통어기 때문에 숫자만 있으면 그냥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반대쪽은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 다 제일 중요한 거 커프스 튀어나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기 양쪽에 다 튀어나오지 않게, 이쪽도 안 튀어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조금 튀어나왔네요. 네, 괜찮네요. 네, 그래서 양쪽 다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제가 밑단 먼저 박을게요.
자, 이것도 핀 꼽아서 박으세요. 그냥 박으시면 얘가 꼬일 수 있어요. 핀 꼽아서. 자, 밑단 박으실 때는 바늘단 조금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봉제는 크게 할 게 없어서 금방 하실 거예요. 칼라만 예쁘게.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얘는 앞에까지 다 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판판하게 펴놓고 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밖에 안 돼서. 자, 밑단 맞추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자, 반대쪽도 어깨 맞추시고, 필요하면 얘도 여기도 가위밥 주세요. 그래서 자, 앞에 맞추시고, 여기 이렇게 해서 모질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쪽부터, 자, 겉감을 위로 놓고 박으세요. 자, 1cm 이렇게 하면 봉제는 끝나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자, 칼라 붙임선은 지금 1cm, 1.5cm 낸단 분 그 선이 아니고요.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에서 3cm 들어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거기에 패턴 그 자료에다가 요 내용을 써놨어요. 제가 잴 때는 1.5cm 여민분이 있는 데다가 제가 쟀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가 한번 박았다가 칼라를 줄이고 다시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패턴 뜰 때 칼라 재는 선은 패턴 그 완성선 옷의 완성선에서 앞 중심선의 완성선에서 3cm 들어온 선에서부터 칼라를 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3cm 들어온 데부터 양쪽 다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샘플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1.5cm 칼라 부분이 여기 여민 부분이 반 정도, 1.5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선이 지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패턴 할 때 못 보고 그냥 패턴을 떠서 그 부분이 조금 미스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얘가 그 단추 달린 게 이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밈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끝,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진 선 같이 이렇게 보이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칼라 길이를 제가 보니까 샘플보다 제가 목을 조금 더 판 것 같아요. 그래서 칼라 길이를 보면 칼라 길이 내려온 선이 BP선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샘플하고 비교를 해보면. 근데 제가 패턴 뜬 게 지금 바디에다 입혀보니까 그 BP선에서 조금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칼라 길이도 조금 줄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칼라 길이가 목을 얼만큼 파느냐에 따라서 이 길이도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했던 대로 밑으로 내려와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칼라 길이를 맞추려고 하면
얘를 많이 팠거나 적게 팠거나 그거에 따라서 얘가 변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샘플을 보고 올려드려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거를 맞추려고 제가 이 길이를 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목이 파이고 많이 파이고 덜 적게 파이고에 따라서 이 길이가 틀려질 수도 있다는 거 보시고 이 길이를 샘플하고 똑같이 길이는 길게 하더라도 목을 많이 파셔도 길이는 그 샘플하고 똑같이 하고 싶으시면 똑같이 하셔도 되고 저처럼 자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샘플보다 목을 많이 파진 상태라서 이 길이는 샘플보다 조금 작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참고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선에서 약간 들어와서 선의 마지막 끝선에다 박으세요. 여기에다가. 왜 그러냐면 뒤집히면 이게 살짝 작아지기 때문에. 자, 밑에 쪽 거 이세 안 들어가게 조심하세요. 여기가 칼라하고 같이 있습니다. 겹쳐서 박히지 않게 조심하시고. 자, 여기까지 와서 자, 여기 그래서 앞에가 3cm 정도가 직선으로 그냥 박히셔야 됩니다. 네, 이거를 3cm 딱 맞는데 제 자꾸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박으세요. 얘는 지금 박은 거를 제가 지금 박는 거라 이 밑에서부터 이쪽 밑단 쪽부터 밑단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박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이거 수정하는 거라서 여기를 박는 거거든요. 여기부터. 근데 이제 밑단에서부터 박게 되겠죠. 박는 거는 제가 편집을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제가 이거 이 칼라를 제가 여러분들이 RC 깔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걸로 빼서 그냥 바로 쓸 수 있게 다음 카페에다가 실물 패턴을 올려드릴게요. 이 칼라를. 그래서 혹시 컴퓨터 잘 다루시는 분이면 뭐 특별하게 기술은 필요하진 않은데 사실은 RC만 깔려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칼라의 실물 패턴이 인쇄가 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를 받으셔서 여러분들 목 사이즈 얼마 파셨는지 목 사이즈에 따라서 줄이고 늘리고 하시면 됩니다. 뒤쪽에서 늘리시면 되고, 그리고 칼라 밑에 처진 분량도 여러분들이 줄이고 늘리고 모양만 그냥 따시면 되고요. 하셔서 쓰시면 훨씬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예전에는 애기 거를 제가 그렇게 다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서 네, 손이 많이 가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제가 A4 용지에다 그려서 A4 용지 사이즈로 다 잘라가지고 그거를 스캔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려야 돼서 그 작업도 시간이 좀 걸려요.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그냥 올려도 되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원래 성격이 좀 그래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냥 못 지나가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신세를 뽑죠 맨날. 자, 여기도 제가
이렇게 해서 얘도 여기 이렇게 박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코너는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는 0.5cm 남겨 놓으시고, 자, 여기 시접은 0.5cm로 자르시거나 안 그러면 그 가위밥을 주세요. 네. 여기 0.5로 제가 자를게요. 곡이 있어서. 그리고 칼라가 밑으로 쭉 내려가는 플랫 칼라 종류라서 여기가 있으면은 당길 수 있거든요. 시접이 많으면. 그래서 그냥 자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여기 코너 사선. 자, 여기 근데 앞에는 계단식 시접 정리하세요. 심지 붙인 거 한쪽을 자르세요. 여기가 심지가 양쪽이 다 있는 경우에는 어느 쪽을 잘라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한쪽만 심지가 있다 그러면 심지 있는 쪽을 자르셔야 됩니다. 네, 그냥 두시면 두툼해져요. 네. 기성복은 그냥 두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하거든요. 시접 이거보다 더 많아도 그냥이에요. 기성복은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옷이 기성복이 싼 거예요. 맞춤복보다 디테일하지 않아가지고. 쉽게 빨리 기성복은. 근데 맞춤복은 잘이죠. 잘. 기성복하고 좀 많이 틀리죠.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거 뒤집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뒤집으시고 여기 코 빼셔야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코너를 여기는 뾰족하게 빼셔야 됩니다. 양쪽 다. 그렇게 하고 앞에도 가름술해서 시침하시면 되세요. 시침해서 다림질. 이렇게 해서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해서 시침하세요. 이렇게 해서 시침해서 다림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하니까 여기 말끔하게 좋죠. 여기는 가름솔 이렇게 해서 시침 이렇게 하셔서 다림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손바느질은 얘 이렇게 넣어서 공구르기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랑 여기랑 공구르기 하시면 되고, 공구르기 할 때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기 어깨 있죠? 이렇게 해서 공구르기나 촘촘한 세발뜨기 여기 하시면 돼요. 여기는 끈으로 루프로 하시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림질 하시면 돼요. 얘는 다림질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네, 컬러가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를 밑으로 다 이렇게 내려서 시침질해서 한 번씩 다림질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칼라는 이렇게 꺾어서 다리미로 한번 이렇게 다려주셔도 괜찮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내비 두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 봉제는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손바느질 조금 하고 사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